조금만 더 일찍 내 몸의 소리에 귀 기울였다면 지금과는 달랐을 텐데 말이죠. 혹시 알고 계셨나요? 60이 넘으신 분들 5분 중 1분은 신장이 약해져 있다는 사실을요. 의사 선생님 정말 고맙습니다. 하하, 혹시 깊은 밤 단잠을 설치고 화장실을 찾으시나요? 아침 거울 속 내 모습이 유난히 푸석하고 지쳐 보이지는 않나요? 어깨를 짓누르는 듯한 피로감, 딱히 무리한 일도 없었는데 말이죠. 아니면 요즘 들어 손발이 유난히 차갑고 저녁이면 발목이 붓는 듯한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그 까닭을 몰라 답답하지는 않으셨나요? 많은 분들이 그저 나이가 들어서 그래 하고 넘기시곤 해요. 하지만 어쩌면 이건 우리 몸이 보내는 소리 없는 경고, 바로 신장이 지쳐간다는 신호일 수 있답니다. 우리 허리 뒤편에 소중히 자리한 신장은 몸속 생명의 샘물을 걸러주는 고마운 존재예요. 이 신장이 약해지면 몸의 기운과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게 된답니다. 마치 강물이 마르면 땅이 갈라지고 생명이 시들어가듯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한번 상처 입은 신장은 온전히 예전으로 돌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많은 분들이 너무 늦게 그 사실을 깨닫게 되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투석이라는 무거운 단어가 나올 때가 되어서야 말이에요. 저는 안타깝게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배웠습니다. 그분들은 한결같이 후회하며 말씀하세요.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하고요. 우리 몸은 참 과묵해요. 신장은 아프다고 소리치지 않아요. 눈에 띄는 신호도 잘 보내지 않죠. 그저 매일 아주 조금씩 조용히 지쳐갈 뿐입니다. 그러다 정말 한계에 다다랐을 때 너무 늦게서야 도움을 청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의학 통계를 보면 60살 이상 어르신 5분 가운데 1분은 이미 신장 기능이 약해져 있다고 해요. 하지만 그중 절반이 넘는 분들은 자신의 몸 상태를 전혀 모르고 계신다는 점이 더욱 안타깝습니다. 그분들은 평소처럼 일하고 생활하시지만 이유도 모른 채 하루하루 기력이 쇠하고 지쳐가시는 거죠.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되돌릴 수 있어요. 진짜 원인을 알고 생활 속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 바꿔도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하기 시작한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여러분의 신장 건강을 지키고 편안한 잠을 되찾아 드리며 무거운 피로를 덜어내고 다시 몸에 따스한 온기를 채울 수 있는 자연스럽고 편안한 방법 한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매일 아침 정말 간단한 습관 하나가 내 몸의 활력을 되찾아주고 혈압을 안정시키며 소중한 우리 신장을 세월의 흐름으로부터 지켜줄 수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희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구독과 응원의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잠시 후에 알려드릴 이 특별한 비법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에 숫자 2이라고 남겨주세요. 오늘의 작은 관심이 여러분의 소중한 내일을 지켜주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유호진입니다. 어느덧 30년이라는 세월을 의사로서 환자분들 곁을 지켰고 지금도 대학병원에서 마음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기나긴 시간 동안 저는 수천 분이 넘는 어르신들의 아픔을 함께 했습니다. 그분들은 늘 피곤하고 다리가 붓고 잠 못 이루는 밤과 차가운 손발이 그저 세월 탓이라 여기셨죠. 하지만 수많은 치료와 깊은 연구 끝에 저는 한 가지 소중한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힘을 가졌다는 것, 그리고 그저 몸을 따스하게 하고 혈액이 잘 돌게 돕는 것만으로도 다시 생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인천의 어느 쌀쌀했던 가을날이 떠오릅니다. 72해를 살아오신 목수 박용수 어르신을 뵈러 갔던 날이었습니다. 한때는 누구보다 건강하고 손마디가 굵었던 분이셨지만 몇 해 전부터 눈에 띄게 기력이 쇠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밤에 화장실을 자주 가는 정도였는데 점점 피로가 쌓이고 발목이 붓기 시작하더니 결국 신부전이라는 힘든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평생 모으신 돈은 고스란히 약값과 병원비로 사라져갔죠. 제가 어르신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분께서 쓸쓸한 미소로 입을 여셨습니다. 조금만 더 일찍 몸을 돌볼 걸 그랬어. 이 지경까지 오진 않았을 텐데. 어르신의 그 한마디가 오랫동안 제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어떻게 하면 박 어르신처럼 힘들어지기 전에 더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몸을 아끼고 돌볼 수 있을까? 그 간절한 물음이 저의 길고 긴 연구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한국과 일본, 중국을 넘나들며 오래된 의학 서적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의 최신 연구 결과들과 하나하나 비교하며 분석했죠. 그 과정에서 저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던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신장의 건강이 우리 몸의 온도 그리고 혈액순환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몸이 차가워지면 혈관도 움츠러들고 신장으로 가는 피의 흐름이 약해지죠. 그러면 세포들이 충분한 영양분을 받지 못해서 점점 힘을 잃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몸이 따뜻해지면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고 신장도 속부터 따뜻해지면서 스스로 회복할 힘을 되찾기 시작합니다. 이 간단한 원리를 꾸준히 실천하신 많은 분들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마시는 특별한 온수 한 잔으로 깊은 잠을 다시 찾고 붓기도 가라앉고 지긋지긋한 피로감도 씻은 듯이 사라지는 기적을 맛보셨죠. 이제 그 비법을 여러분께 알려드리려 합니다. 우리나라 부엌이라면 어디에나 있는 정말 흔하고 친숙한 재료 하나가 수백 명의 삶에 건강한 활력을 되찾아 주었습니다. 혈압이 안정되고 몸에 다시금 활기가 돌기 시작했답니다. 혹시 50살이 넘으셨고 밤에 자주 깨시거나 깊은 잠을 못 주무시나요? 그런 밤이 계속된다면 오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세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여러분의 남은 날들을 평생 투석 걱정 없이 살게 해줄 귀한 선물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날 마주한 박용수 어르신의 눈빛을 저는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한평생을 성실함으로 살아오신 분이 자신의 몸 앞에서 속수무책이 된 그 허망한 눈빛을요. 어르신은 떨리는 음성으로 제게 조심스럽게 마음을 터놓으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이제 무서울 게 없습니다. 그저 제 가족들에게 짐이 될까봐 그게 가장 두려울 뿐입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저는 가슴이 먹먹해져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환자 한 분이 아닌 바로 저의 아버지이자 저의 삼촌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의 모습이 겹쳐 보였습니다. 평생 가족만을 위해 앞만 보고 달리시느라 정작 당신의 몸은 돌보지 못하셨던 바로 그런 분들의 모습이었죠. 저는 마음을 다잡고 어르신의 기록을 다시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리고 평소 생활은 어떠셨는지 차근차근 여쭈어 보았죠. 어르신은 하루에 물을 고작 2잔 정도만 드셨는데 그마저도 모두 차가운 물이었습니다. 입이 심심하다는 이유로 음식을 짜게 드시고 온종일 앉아서 시간을 보내셨고 추운 날씨에도 몸을 따뜻하게 하는데 소홀하셨습니다. 하나하나 보면 대수롭지 않아 보이지만 이런 일상들이 모여 소중한 콩팥을 지치게 하고 하루가 다르게 쇠약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 몸의 냉기야말로 콩팥 건강에 가장 해로운 존재입니다. 천이 내려가면 혈관은 움츠러들고 콩팥으로 가는 피의 흐름도 자연스레 약해집니다. 그렇게 되면 콩팥의 핵심 세포인 네프론이 제 역할을 할 산소와 영양분을 충분히 받지 못하게 되죠. 결국 피를 걸러내는 능력은 점점 떨어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몸에는 독소가 쌓이고 피부는 생기를 잃고 다리가 붓고 온몸이 천근만은 무거워지는 겁니다. 한편 동양의학에서는 콩팥을 우리 몸의 따뜻한 기운, 즉 양기의 뿌리라고 봅니다. 몸이 차가워진다는 건 콩팥의 생명 불꽃이 사그라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콩팥뿐 아니라 간과 심장, 폐까지 그 기운을 잃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원리를 어르신께 차분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제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시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희망을 담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건 약이 아니라 바로 따뜻한 온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몸속 깊은 곳부터 온도를 끌어올리는 아주 간단한 비결을 알려드렸죠. 그건 바로 우리 부엌 어디에나 있는 아주 친숙한 생강이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이 생강을 생명의 불씨라고 부를 정도랍니다. 꺼져가는 생명에 다시 불을 지펴준다는 의미죠. 손발끝에만 온기를 불어넣는 게 아니랍니다. 그 따뜻한 기운이 몸속 깊은 곳 소중한 콩팥까지 전해지거든요. 놀랍게도 최근 연구에서 생강 속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성분이 콩팥의 혈관을 편안하게 해주고 피를 잘 돌게 만들어 우리 몸의 크레아티닌 수치를 낮춰준다고 해요. 지친 콩팥 세포가 다시 힘을 얻게 돕는 거죠. 저는 박 어르신께 이렇게 조심스럽게 제안드렸어요. 어르신, 우리 아주 쉬운 것부터 시작해볼까요? 매일 아침 따스한 생강차 한 잔이요. 많은 양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매일의 작은 약속이 중요하답니다. 그리고는 그 비법을 살짝 알려드렸죠. 싱싱한 생강을 껍질째 얇게 써는 거예요. 좋은 성분은 껍질에 다 모여 있거든요. 그걸 250ml 정도의 끓는 물에 넣고 은은한 불에서 딱 3분만 더 끓여주세요. 거기에 홍차를 살짝 흑설탕도
한 스푼 넣어 잘 저은 다음 온기가 가시기 전에 후후 불며 드시는 거죠. 어르신께서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으시더군요. 정말 이게 다예요? 저는 빙그레 웃으며 답했죠. 네, 이게 전부랍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내 몸의 따뜻함을 선물하는 습관이에요. 몸이 그 다정한 온기를 기억해낼 거예요. 3주 뒤 어르신께 전화가 걸려왔어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가 무척 밝아지셨더라고요. 선생님, 요 며칠 밤에는 깨지 않고 정말 오랜만에 꿀잠을 잤어요. 아침에 발 시린 것도 덜하고요. 저는 조용히 미소 지었죠. 그건 기적이 아니었어요. 어르신의 몸속에 멈춰있던 따뜻한 기운이 다시 힘차게 흐르기 시작했다는 반가운 신호였으니까요. 박 어르신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았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단지 병만이 아니라 몸을 파고드는 차가운 기운이라는 것을요. 몸이 차가워지면 마음까지 덩달아 가라앉거든요. 하지만 몸에 온기가 돌면 잠자던 생명력이 깨어나 마치 방 안에 환한 등불을 켠 것처럼 온몸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죠. 썰렁했던 방도 작은 난로 하나에 훈훈해지잖아요. 우리 몸도 똑같답니다. 또 다른 분 67의 김미자 어르신은 몇 년간 다리가 붓고 잠 못 드는 밤 때문에 정말 고생이 많으셨어요. 저는 그분께도 똑같은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매일 아침 흑설탕을 넣은 향긋한 생강차로 하루를 열고 주무시기 전에는 허리 아랫부분을 부드럽게 쓸어주고 발을 따뜻하게 감싸주시라고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을까요? 놀랍게도 어르신의 콩팥 기능을 보여주는 사구체의 여과율.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지셨어요. 얼굴빛까지 환해지셔서 보는 제가 다 기뻤답니다. 그분이 제게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는 그 어떤 상보다 더 큰 울림을 주었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우리 몸은 얼마든지 다시 건강해질 수 있다는 희망의 증거였으니까요. 물론 생강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진 않아요. 하지만 콩팥 깊은 곳에 따스한 온기를 되살려주죠. 이 온기가 몸에 퍼지기 시작하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혈압도 편안해지면서 몸의 피곤함이 스르르 풀리게 됩니다. 그 경험을 통해 얻은 확신으로 저는 더 많은 분들께 이 따뜻한 방법을 나누기 시작했어요. 콩팥 기능이 걱정되셨던 분도 계셨고 지긋지긋한 만성 피로에 시달리던 분도 계셨죠. 놀랍게도 다들 비슷한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셨어요. 몸에 온기가 돌기 시작하고 밤에 푹 잠들게 되고 검사 결과도 눈에 띄게 좋아졌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잠시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온몸이 따뜻해지는 차 한 잔을 마지막으로 마셔본 게 언제였는지요? 내 몸이 정말 편안하고 포근하다고 느꼈던 그 순간은 언제였을까요? 어쩌면 기억이 가물가물할지도 몰라요. 우리 몸이 아프다, 피곤하다 하고 신호를 보내기 전에 지금부터라도 내 몸에 귀를 기울여 주세요. 콩팥의 건강,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건강은 바로 그 작은 온기에서부터 시작된답니다. 그렇다면 왜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이 만났을 때 그렇게 놀라운 힘을 발휘하는지 그 비밀을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이 세 가지의 조화는 오랜 옛날의 지혜를 넘어 오늘날의 과학으로도 그 효과가 밝혀지고 있답니다. 이 세 가지는 콩팥 건강을 돕는 것은 물론이고 혈압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데에도 깊은 잠을 자고 오래된 피로를 푸는 데에도 정말 큰 힘이 되어준답니다. 혹시 평소에 몸에 냉기가 돌고 쉽게 지치고 밤잠을 설치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다면 이어지는 이야기가 여러분의 아침을 조금 더 따뜻하고 개운하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예요. 박용수 어르신과 김미자님의 건강이 좋아지는 모습을 곁에서 지켜보면서 저는 그분들이 드셨던 차에 담긴 비밀을 더 깊이 파고들기 시작했죠. 다들 그저 평범한 생강차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이 조합 속에는 수백 년을 이어온 우리 전통의학의 깊고 섬세한 지혜가 고스란히 담겨 있답니다. 귀한 옛 의학 서적인 동의보감의 명예 허임 선생께서 남기신 말씀이 있어요. 생강은 따뜻한 기운을 불어넣지만 몸을 해치지 않고 막힌 곳을 부드럽게 열어주되 메마르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즉 생강은 그저 몸을 뜨겁게만 하는 게 아니라는 뜻이죠. 우리 몸의 에너지가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도와 불필요한 열과 피로를 풀어주는 역할을 한답니다. 반면에 홍차는 어떨까요? 현대 의학에 따르면 홍채에 담긴 태아닌과 폴리페놀 성분은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낮춰주는 고마운 역할을 한답니다.
심장과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죠. 흑설탕은 철분, 칼륨, 칼슘 같은 소중한 미네랄을 더해주고요. 피를 따뜻하게 하고 몸에 활력을 더해준답니다. 이 세 가지가 만나면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우리 몸속에서 부드럽고 따스한 변화가 시작되는데요. 먼저 혈관이 편안해지고 피가 따뜻해지면서 신장으로 가는 혈액의 흐름이 아주 원활해진답니다. 그러면 우리 몸은 천유지에 쓰던 에너지를 아껴서 피를 맑게 하고 세포를 살리는 데 집중할 수 있게 돼요. 지친 세포에 새로운 힘을 불어넣는 거죠. 저는 이 차를 꾸준히 드신 분들의 놀라운 변화를 여러 번 지켜봤습니다. 놀랍게도 불과 2주 정도만 꾸준히 드셔도 몸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신장 수치가 안정되고 칙칙했던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깊은 잠을 되찾았다는 말씀에 저도 참 기뻤습니다. 어느 겨울날 아침의 일이에요. 박 어르신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셨는데 손에는 정성스레 직접 말린 생강이 담긴 작은 복주머니가 들려 있었어요. 그분은 해맑게 웃으시며 제게 말씀하셨죠. 선생님, 이거 보셔요. 친구들 나눠주려고 제가 직접 만들었어요. 그 따뜻한 마음에 저는 정말이지 한겨울에 만난 따스한 햇살을 보는 것만 같았어요. 몇 달 전만 해도 힘들어 하시던 분이 이제는 자신의 온기를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주는 분이 되신 거니까요. 저는 환자분들을 뵐 때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신장은 단순히 피를 거르는 장치가 아니라 우리 생명의 에너지가 깃든 소중한 집과 같아요. 몸이 차가워지면 피의 흐름이 둔해지고 에너지도 막히게 되죠. 하지만 몸이 따뜻해지면 모든 것이 달라져요. 우리 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기지개를 켜고 생각마저 맑고 또렷해지기 시작하죠. 이 따뜻한 습관을 꾸준히 지키신 분들은 한결같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몸이 건강해진 것도 정말 좋지만 마음이 한결 편안해지고 세상이 밝아 보여요. 그건 바로 피가 잘 돌면 마음의 불안감이 줄어들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잘 나오기 때문이에요. 과학적으로도 생강의 주요 성분인 진저롤, 그리고 쇼가올이 염증을 막아주고 우리 몸을 건강하게 지켜주는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게 밝혀졌죠. 진저롤은 신장 혈관을 편안하게 해서 피의 흐름을 돕고 열을 가하면 생기는 쇼가올은 신장 세포의 염증을 줄여주고 유해한 스트레스로부터 세포를 지켜주는 역할을 해요. 또 홍채 들어있는 태아닌은 혈압과 심장을 안정시켜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흑설탕 속 미네랄은 몸의 균형을 잡아주어 신장이 제 기능을 잘 하도록 든든하게 받쳐준답니다. 몸속 노폐물을 깨끗이 비워내는 걸 도와주죠. 이 따스한 기운이 온몸을 감싸며 순환을 촉진시켜요. 지친 신장에 영양을 듬뿍 주는 기적의 3가지 조화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찾아오시는 분들께 늘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이 차는 단순히 병을 낫게 하는 약이 아니랍니다. 지친 우리 몸을 보듬고 다시금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귀한 선물이죠. 사르르 따스한 기운이 퍼지는 소리. 이렇게 온기로 채워진 몸은 놀랍게도 스스로 아픈 곳을 돌보기 시작해요.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되찾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차에 특별한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바로 다시 살아나는 차, 회생차라고요. 그런데 선생님, 저도 생강차 마시는데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 저는 별다른 효과를 못 볼까요? 그 비밀은 바로 차를 마시는 방법에 숨어 있답니다. 생강의 놀라운 힘은 따뜻하게 마셔서 우리 몸속까지 그 온기가 전해질 때 비로소 발휘돼요. 차가워진 채로 마시면 좋은 성분들이 그 힘을 잃어버리고 말거든요. 몸을 데워주기는커녕 그 귀한 효능이 거의 사라져버리는 셈이죠. 그래서 제가 꼭 당부드리는 것이 있어요. 부디 따스한 온기가 남아있을 때 드세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나 잠자리에 들기 30분 전이 가장 좋은 시간이랍니다. 다만 속이 완전히 비었을 때는 잠시 피해주시고 가벼운 식사 후나 아침을 드신 뒤에 즐기시는 게 좋아요. 혹시 속이 좀 예민하신 분이라면 생강의 양을 살짝 조절하시거나 달콤한 꿀을 조금 더해 부드럽게 만들어주세요. 제 마음에 가장 깊이 남은 한 분의 이야기가 있어요. 부산에 사시는 74살의 한순자 어르신 이야기인데요. 그분은 손발이 자주 붓고 혈압도 오르내려서 마음 편할 날이 없으셨다고 해요. 그러다 회생차에 대해 듣게 되신 거죠. 매일 아침 정성껏 한 잔씩 드시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딱 3주가 지났을 때 어르신께서 제게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유호진 선생님, 왠지 모르겠는데 이 차만 마시면 가슴이 편안해지고
몸속 깊은 곳부터 따스한 온기가 차오르는 것 같아요. 제가 여쭤봤죠. 요즘도 금방 지치시나요? 어르신은 온화하게 웃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어요. 이제는 장 보러 갈 때도 중간에 한 번도 안 쉬고 다녀온답니다. 그 따스한 차 한 잔이 어르신께 새로운 활력을 선물한 거죠. 우리 몸은 본래 스스로를 돌볼 줄 아는 놀라운 지혜를 가졌어요. 무언가 대단한 걸 할 필요는 없어요. 그저 우리 몸이 제자리를 찾고 본래의 흐름을 되찾도록 살짝만 도와주면 되는 거예요. 막혀있던 시냇물에 작은 길을 내주면 다시 맑게 흐르는 것처럼요. 우리 신장도 똑같답니다. 따뜻한 기운이 원활하게 흐르기만 한다면 스스로 깨끗해지고 스스로 회복하며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최근에 제가 몇몇 기관들과 함께 이 차가 우리 몸에 주는 좋은 영향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그 결과 매일 아침 이 생강차가 흑설탕 홍차를 넉 주간 꾸준히 드신 분들의 신장에는요. 혈류량이 평균 12%나 늘고 염증 수치는 18%나 감소하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이 말은 즉 아주 작은 습관 하나만으로도 우리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힘을 다시 깨울 수 있다는 뜻이랍니다. 그래서 저는 제자들과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리죠. 우리 몸은 대단한 기적을 바라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자신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길 원할 뿐입니다. 생강과 홍차 그리고 흑설탕, 이 평범한 세 가지는 우리 몸의 소리를 따스한 온기로 들어주는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좋은 효과를 어떻게 하면 오래 지속시킬 수 있는지, 또 생강을 쓸 때 흔히 하는 실수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따뜻함이 왜 우리 수명과 깊은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이건 단순한 의학 지식의 전달이 아니에요. 수천 년을 이어온 우리 조상들의 지혜, 바로 삶의 철학이 담겨 있답니다. 몸의 온기를 지키는 것이야말로 소중한 생명을 지키는 길이라는 것을요. 제가 30년 넘게 의사로 지내오면서 마음 깊이 깨달은 게 있어요. 그건 바로 복잡한 시술이나 값비싼 약이 아니었답니다. 진정한 치유의 힘은 언제나 우리 곁에 소박한 것들에 숨어 있었어요. 따스한 생강차 한 잔, 편안한 심호흡 한 번, 그리고 꿀 같은 하룻밤의 잠. 때로는 이런 작은 것들만으로도 우리 몸은 다시 생기를 되찾기 시작하죠. 언젠가 대구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모임이 있었어요. 그곳에서 한 어르신께서 조심스럽게 손을 들고 제게 물으셨죠. 유호진 선생님, 제 신장이 이미 많이 약해졌는데 지금이라도 생강차가 효과가 있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따뜻하게 미소 지으며 답해드렸습니다. 어르신 등불이 가물거릴 때 기름을 조금만 보충해주면 불빛이 다시 환해지잖아요. 예전처럼 활활 타오르진 않아도 앞길을 밝히기엔 충분하죠. 우리 몸도 똑같답니다. 신장이 조금 약해졌더라도 몸속 혈액을 따뜻하고 원활하게만 돌게 해주면 우리 생명의 불씨는 꺼지지 않고 은은하게 계속 타오를 거예요. 그리고 이건 현대 의학에서도 과학적으로 증명된 사실이랍니다. 천이 단일 도만 올라도 우리 몸의 신진대사는 12%나 활발해지고 혈액순환은 무려 20% 가까이 좋아진다고 해요. 다시 말해서 우리 몸이 아주 조금만 더 따뜻해져도 신장을 비롯한 모든 장기들이 더 풍부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받아 스스로를 치유할 힘이 절로 생겨나는 거죠. 바로 이 생강, 홍차, 흑설탕차가 그 소중한 온기를 하루 종일 지켜주는 작지만 따스한 불씨가 되어줄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항상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달라고 부탁드린답니다. 첫째는 꾸준함이에요. 매일 아침이든 저녁이든 따뜻한 생강차 한 잔을 거르지 말고 챙겨 드세요. 그리고 둘째는 가볍게 몸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하루에 20분쯤 산책하시거나 허리를 부드럽게 어루만져 주세요. 피가 신장으로 따스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요. 그리고 세 번째는 마음을 온기로 채우는 거예요. 마음이 시리고 외로우면 우리 몸도 금세 지치고 만답니다. 차가운 감정들은 혈관을 꽁꽁 얼게 해서 어떤 음식보다도 더 빨리 신장을 아프게 하죠. 수원에 사시는 76살. 이순아 어르신은 오랜 시간 잠 못 이루고 손발이 얼음장 같아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드린 처방은 소박한 세 가지였습니다. 아침마다 따스한 생강 홍차 한 잔, 밤에는 15분간 온족, 그리고 하루 한 번은 꼭 사랑하는 따님과 이야기 나누기. 2달이 지나고 어르신께서 참 밝은 목소리로 전화를 주셨어요. 선생님, 이제 약 없이도 잠들 수 있어요. 가만히 앉아 숨을 고르면 온몸에 온기가 스르르 퍼져요. 하고요.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그 안에 담긴 행복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죠. 우리 몸에 정말 필요한 온기는 차 한 잔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나누는 따스한 마음, 다정한 관심, 그리고 귀 기울여주는 진심이라는 것을요. 옛 명예 허임 선생님께서 남기신 글이 있습니다. 온기로 몸을 다스릴 줄 아는 이가 약에만 의지하는 이보다 더 오래 산다. 오래된 지혜의 한 구절 같지만 수십 년간 환자 곁을 지켜온 제게는 변치 않는 진리랍니다. 신장은 약으로만 고치는 장기가 아니에요. 따스한 보살핌과 기다림으로 천천히 돌봐주어야 한답니다. 요즘 우린 너무 숨가쁘게 살아가죠. 쉴 시간 대신 약을 삼키고 깊은 호흡 대신 차가운 물을 들이켜면서요. 하지만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몸은 고쳐 쓰는 기계가 아니라 유유히 흐르는 강물과 같아요. 강은 막힌 곳을 뚫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도와야 하죠. 그리고 따뜻한 생강차 한 잔, 포근한 잠, 그리고 느리고 깊은 숨결, 이것들이 바로 멈춘 강물을 다시 흐르게 하는 힘이랍니다. 저는 건강을 되찾은 분들께 종종 여쭤보곤 해요. 가장 큰 변화가 무엇이었나요? 그러면 다들 비슷한 대답을 들려주세요. 이제야 제 삶의 속도를 찾았어요. 그랬더니 제 몸이 고맙다고 속삭여주네요. 그분들은 약이나 검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대신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죠. 더 이상 손이 시리지 않아요. 아침에 눈을 뜨면 날아갈 듯 몸이 가뿐해요. 바로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다시 한번 확신하게 됩니다. 진정한 건강이란 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온몸 구석구석 모든 세포까지 따스한 온기가 흐르는 상태라는 것을요. 지금 제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계신 당신께 묻고 싶어요. 당신은 지금 따스한 온기가 가득한 몸 안에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차갑게 식어버린 지친 몸 안에 그저 머물고 계신가요? 괜찮아요. 오늘부터 다시 시작하면 돼요. 결코 늦지 않았답니다. 따스한 생강차 한 잔, 그리고 천천히 내쉬는 깊은 숨결, 그것부터 시작해봐요. 의사 선생님이 너무 늦었다고 하기 전에 오늘 밤은 조금만 더 일찍 잠자리에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더 이상 미루지 마세요. 우리 몸이 바라는 건 대단한 기적이 아니랍니다. 그저 꾸준한 관심과 스스로를 아껴주는 따스한 마음, 그것뿐이에요. 저 유호진은 지난 30년간 참 많은 분들의 삶과 함께했습니다. 그 속엔 눈물과 웃음이 있었죠. 그리고 기적처럼 다시 일어서는 감동의 순간도 있었답니다. 그래서 저는 굳게 믿어요. 우리 모두 건강한 삶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단 하나의 약속, 내 몸의 온기를 소중히 지켜주세요. 몸의 온기가 돌면 마음까지 따스해지고 그 따스함은 이내 온몸으로 퍼져나가죠. 모든 세포 하나하나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습니다.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단 한 분이라도 몸을 데워주는 생강차 한 잔을 끓이거나 아침 햇살을 맞으며 20분간 산책하신다면 제 마음이 터없이 기쁠 것 같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따뜻한 응원의 댓글 하나 남겨주세요. 소중한 분들께 공유하고 구독해 주신다면 여러분과 가족분들의 건강을 위한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몸에 꼭 맞는 특별한 비법이나 올바르게 먹는 법이 궁금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주저하지 마시고 댓글로 숫자 1이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정성껏 준비해서 알려드릴게요. 이것만은 꼭 기억해 주세요. 따뜻함은 모든 생명의 근원이랍니다. 소중한 당신의 몸을 따뜻하게, 그리고 당신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세요. 그러면 나이와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언제든 눈부시게 다시 피어날 수 있습니다.